네, 자 이제 오늘 한번 SML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룰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다가 영양가 없다 투표해 주십시오. 바로 60%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방송은 종료입니다. 자, 오늘 SML에 나오신 우리 권순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무려 한 1시간 20분 만이죠. 예. 자, 우리 권 팀장님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예. 공급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고요. 근데 2차 전지 얘기 막 하라고 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진짜 하라고 하면은 2박 3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저녁 시간에 시황하면서도 거의 매번 섹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시황 얘기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산업 취재 기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반응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네.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네.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이제 그 배터리의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근데 이런 얘기 좀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그만해도 됩니다. 일부러 저 빨리 끝내고 올라가서 뭐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배터리. 이게 조금 이제 우리의 눈앞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관심이 좀 덜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좀 있었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죠. 네. 이게 IRA가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오늘 얘기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해라 마라 막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RA의 세부 지침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 요게 있었고 그리고 외국의 우려 단체가 어디냐.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5년이면 뭐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산업 취재 기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어디로 시작점을 잡을까를 한다면은 뭐 에코프로 주주총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소재 회사들은 준비가 돼 있다. 주문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이제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차 한 대 개발하는데 한 5년 걸리잖아요. 5년 신모델 아니면 신모델. 5년 정도 걸리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계획을 짜면 이게 5년 후 28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를 어떤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료나 소재를 확정하게 되면은 네. 그 차가 25, 26, 27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이걸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우려 단체이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어디까지를 외국 우려 단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약간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배터리 만드는 법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광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광물을 기준으로 했다면 정말 전 세계 누구도 배터리를 못 만들 거예요. 네. 이게 광물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 뭐 리튬, 니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원광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부셔가지고 정광을 만듭니다. 정광? 예. 원광은 이제 돌에 막 섞여 있는 거니까 품위를 높이기 위해 정제한다는 뜻이겠군요. 예. 광물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련을 합니다. 네. 재련을 해서 품위를 쫙 높인 다음에 네. 요걸 가지고 와서 황산을 붙여요.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뭐 황산 이런 식으로, 황산 망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섞어요. 이걸 이렇게 섞으면은 전구체가 돼요. 그걸 전구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리튬을 갖다 붙이면은 양재가 됩니다. 전구체에 리튬을 붙이면 양극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NCM 배터리 양극재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재련하고 뭐 그래가지고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을 만들어서 비율에 만져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거를 리튬이랑 섞어서 양재를 만들고 전극을 붙여서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양극재까지를 그 광물로 봐준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전구체를 광물로 본다. 그럼 전구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전구체 상태에서 수입. 예. 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재련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구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들여오기 때문에 네. 전구체를 광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양극재 섞는 부분을 광물로 봐줬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FTA가 맺어져 있는 한국에서 만든 거다. 음. 그래가지고 IRA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게 재련 쪽을 워낙 중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2025년에 외국 우려 단체라는 거를 만약에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 공급망 어떡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IRA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IRA에서는 예. 외국의 외국 우려 단체. 외국 우려 단체. 예, 예. 외국 우려 단체랑 거래하면은 이게 조달을 하게 되면은 네. 보조금 안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외국 우려 단체가 어디냐? 외국 우려 단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란, 사우디, 북한 뭐 이런 거기는 말썽쟁이들. 우리 국가일 수는 있지만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아. 그런데 이걸 인프라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준용을 하게 되는데 칩스법 있잖아요. 반도체법. 네네네네. 그 반도체법에서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뭐 배터리를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하긴 단체라는 게 또 기업을 단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은 괜찮아요. 뒷단은 이게 양극재, 음극재 가지고 오고 분리막 중간에 끼고 거기다 전해액 집어넣어 갖고 이걸 만드는 요 공정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셀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절반을 받는 부품 파트는 우리가 아예 미국에 가서 만드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요 안쪽 이 앞단 처음에 원강을 캐가 와서 최종적으로 전구체 리튬 붙이는 요까지가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일들이 제가 뭐 작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으셨던 게 대충 24년, 25년 요럴 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 25년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왜 중요하냐? IRA에서 외국 우려 단체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런 게 25년이고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100%가 되는 시점이 대충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급망을 완벽하게 재편을 해야 되는 미션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회사 이름들이 낯설다 보니까 네.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게 공급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준비가 얼마나 돼 있지? 라고 보면은 한 최근 2, 3년 동안 이 기업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니켈은 전 세계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한 37% 정도를 만들고 필리핀이 한 13% 정도를 만들어요. 필리핀도 많이 만드네요. 네, 꽤 많이 만듭니다. 원래 필리핀이 더 많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네 니켈 사업을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니켈이 이렇게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네. 원광을 갖다 팔았습니다. 자기네는 이거를 재련할 기술이 없어요. 근데 2019년부터 원광 수출을 금지를 시키고 그러면 여기다가 원광 수출을 금지됐다라는 거는 재련을 해서 사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재련소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해라.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칭산그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중국계예요? 네, 중국계입니다. 네. 니켈은 원래 배터리 이전에 그 스테인레스 강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려고 니켈을 썼던 거죠. 그전에는 배터리가 거의 없었으니까. 니켈은 원래는 스테인리스 강 만드는 데 많이 썼군요. 그렇죠. 근데 이 칭산그룹이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전 세계 니켈의 한 5분의 1 정도를 여기가 만들고 중국 시장에서도 절반 정도를 칭산그룹이 다 해요. 네. 여기를 이제 니켈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가 한번 그때 유명해졌던 때가 예전에 그 니켈 가격 하늘로 쭉 날아갔던 때 기억난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니켈 숏으로 잡아놨던 ETN 상장 폐지되고 난리도 안 난. 언제쯤에요? 그게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누가 니켈을 공매도를 때렸다가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쇼커버가 나가지고 그냥 니켈 가격이 확 날아간 적이 있어요. 뉴스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네. 예. 그때 공매도를 쳤던 데가 이 칭산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왜 공매도를 쳤냐면은 이 니켈의 전 세계 공급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다. 내가 이 가격은 내가 만드는 건데 네. 어디 감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그래고 숏을 쳤다가 네.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냥 이게 사실상 그 니켈 시장은 칭산그룹이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니켈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네. 니켈은 클래스 1 니켈이 있고 클래스 2 니켈이 있어요. 뭐예요 또?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네네. 클래스 1 니켈이라는 게 그러니까 칭산그룹이 어떻게 니켈 시장을 다 먹었냐면은 예전에는 니켈을 되게 잘 재련을 해서 품위가 높게 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었어요. 근데 칭산그룹이 어떤 공법을 개발을 했냐면은 니켈의 품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스테인리스 강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니켈의 품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 순도? 네, 순도. 네. 순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되는 거죠. 되니까 했겠지. 뭐. 예, 그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스테인레 강 시절, 스테인리스 강 시절에 그럼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고 엄청나게 다운시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칭산그룹이 니켈 시장을 다 먹었고 니켈 시장의 니켈 가격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야 도저히 이 니켈 시장에서는 이 칭산그룹이랑 뭘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배터리 니켈은 클래스 2 니켈 99% 순도를 자랑하는 요런 니켈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배터리용으로는 예. 네. 그러니까 야 이제 배터리용으로 만들어진 이 니켈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과거에 누구도 니켈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배터리 니켈 시장이 커진다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전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을 만약 혹시라도 이제 외국 뭐 말썽쟁이 집단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또 여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회사 중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고려아연이라고 있어요. 고려아연. 예. 고려아연은 아연 만드는 회사죠. 그렇겠죠. 예. 요건데 아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원래 사실 뭐 그 도금, 아연 도금하고 뭐 이럴 때 쓰는 아연. 그 아연입니다. 네. 글로벌 1위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중국에서 재련 받아오는 걸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끊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트라피구라라는 회사와 여기서 이제 합작을 해요. 트라피구라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재미없어 하시는데 뭐 지금은 좀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아까 투표율 떨어지면 바로 끊는 건데. 아웃이죠. 예. 예, 지금 아웃인가요? 저 벌써 아웃인가요? 아쉽네요. 아직은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트라피구라는 어떤 회사냐면은 세계 3대 트레이딩 업체가 있어요. 뭘 트레이딩 하는데? 원자재를 트레이딩하는 업체들. 이게 트라피구라, 글렌코어, 비톨 이렇게 3대 트레이딩 회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중동, 호주, 뭐 칠레, 남미 이런 데서 원자재를 캔들 팔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안 돼요. 왜? 그거 뭐 또 철도 깔고 그거 시장에 내놓고 사고 가격 형성하고 그렇겠죠. 이런 망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이 3대 트레이딩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설로만 내려오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저 뭐 이스라엘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미국에서 카다피 암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리비아 정부를 몰락시키려고 원유 가격을 확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음모론으로만 나왔던 미국의 CIA가 일부러 유가를 떨어뜨려서 리비아 재정을 흔든 다음에 거기다가 요원을 투입해서 카다피를 죽였다. 이게 전설처럼 내려오던 얘기인데 그 전설의 일부가 그 나중에 그 공개가 됐어요. 그 미국의 기밀문서 공개됐을 때 네. 그때 이 3대 트레이딩 업체를 이용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공격을 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세계 회사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항구 같은 데에 창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업체들이. 그러면은 그 창고를 쫙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재고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트레이딩 업체들이 좌우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 업체들이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재고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재고가 얼마 안 남았으면 가격이 이제 좀 뛰겠구나 이걸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렇게 좀 정세가 안 좋은 정치적 불안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랑도 항상 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양쪽에 줄이 다 있습니다. 뭐 방군이 이기든 정부군이 이기든 거기서 원자재를 뽑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가 이 3대 트레이딩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광산 만든다 뭐 한다 막 그러는데 그 광산 만들 때 그거 가지고 나오려면 철도 있어야 되고 뭐 항만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이 트레이딩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이 강하지만 워낙 음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여기가 아까 고려아연이 글로벌 1위 아연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하고 같이 항상 어울려 다니는 네. 그런 종류의 회사예요. 그래서 트라피구라하고 고려아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 니켈 재련하는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방식이냐면은 니켈을 받아오는 공급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급망을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은 트레이딩 업체가 니켈 정광을 갖다 주는 공급망이 된 거예요. 트레이딩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에 가서 그거를 캐오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광산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트레이딩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업체가 그 뒷단에 있는 광산들하고 네트워크가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광산에서 받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니켈 정광을. 그럼 원래 근데 트레이딩 업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저 한국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중개도 하죠. 근데 자기네가 그걸 그냥 플레이어로서도 뛰고도 있고 아닌가? 그 얘기. 사와야 갖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거래소 아니에요? 거래소? 그러니까 다 합니다. 거래도 하고 네. 거기서 광산에서 그 브로커도 하고 자기들이 사다 팔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산에 직접 진출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이 트레이딩 업체하고 손을 잡고서 이 공급망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니켈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니켈 정광을. 그래가지고 그걸 자회사 캠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코. 고려아연의 자회사. 거기가 이 니켈 정광을 가지고 와서 황산 니켈을 만듭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캠코가 아이 캠코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여의 캠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황산 니켈로 만든 다음에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 코발트하고 망간 섞으면 전구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한국전구체. 한국전구체. 예,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전구체를 가장 원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국내 회사 중에. 에코프로비엠. 아, 맞습니다. 또 하나 더 큰 회사. LG 화학. 예. 그래서 아.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이 공동 투자를 해서 한국 전구체 회사를 만들어요. 한국전구체 말고 또 다른 회사를? 아, 한국전구체라는 회사를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둘이 만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전구체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양극재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네. 물건을 LG화학이 납품을 받게 돼요. 뭐 그렇겠네요. 예, 그럼 LG화학이 납품을 만들어서 양재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하는 그 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선이 그어졌죠. 중국과 예, 요 공급망에서 지금 중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외국계 뭐 말썽쟁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말썽쟁이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요런 공급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또 다른 공급망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뭐 중국을 우리랑 이제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적대라든지 이런 식으로들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그 밑에 단은 지금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중국 회사들 사이가 되게 좋아요.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전구체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 좀 걱정했던 건 뭐가 있냐면은 전구체 배합 비율 같은 거에 기술 유출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구체 이렇게 섞어주세요 해야 되니까. 우리 양극재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니켈 공급망 중에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SK온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니켈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니켈 사업을 그러니까 니켈을 정광을 재련하는 사업을 해요. SK온? 예.
근데 거기서 누가 파트너냐면은 네. 에코프로. 아. 그러니까 SK온이 그거를 뭐 니켈을 직접 사지 않잖아요. 네. 그 중간에서 양극재를 만들어주는 에코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SK온이 같이 가는데 에코프로도 재련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련을 누가 하냐? 거린메이가 합니다. 중국에.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거린메이는 그 재활용 기술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활용이나 재련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5대 재활용 업체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니켈,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 MHP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그 니켈, 코발트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오늘 얘기 별로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뭐 배터리 관련한 지식 그냥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중간에 뭐 부담 없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막 몇십조 되는 회사가 컸잖아요. 네. LG화학이나 엔솔에서 볼 때 네. 어차피 저래서 납품하는 건 나한테 납품하는 건데 저 회사가 몇십조짜리 회사야? 야 그러면 그 비슷한 일하는 회사 하나 좀 잡아봐. 우리 자회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몇십조짜리 회사로 키워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터리 우에 국내 공급망의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원래 LG 화학이 처음에 배터리 만들던 시절에 그때 이제 아무도 배터리법을 안 쳐줄 때 그러면 진짜 맨날 손해만 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때 파트너가 에코프로였어요. LG 화학하고. 그러다가 하도 이렇게 돈이 안 되고 적자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 공급망을 LG 화학이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가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언제예요 그게? 그 꽤 오래된 얘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SDI하고 SK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LG는 거래가 없고 에코프로하고 SK, SDI하고 거래가 있어요. 아 에코프로는 SK랑 그 SDI만 주로 납품을 해요? 예. 아 LG랑 사이가 안 좋구나.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과거 히스토리가 다 있는 거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가 GS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양재를 좀 맡겼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보니까 이 양극재 이거 엄청나게 커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엔솔이 그 부분을 LNF에다 맡겨놨다가 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하자 그래갖고 만든 게 LG 화학에서 양재. LG 화학에서. 예. 그럼 만약 LG 화학에서 해요. 근데 LG 화학의 규모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양극재 시장을 꽤 많이 잠식 혹은 막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나?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경합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을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계속 돈 투자해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코프로빔 같은 데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거린메이를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그 아까 니켈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 만드는 게 이제 산화광이거든요. 니켈 산화광. 그러니까 산화광의 특징이 뭐냐면은 노천에서 채굴이 가능해요. 그냥 쭉 깔려 있어요. 네. 그걸 싹 걷어가지고 채굴 비용이 되게 저렴하겠죠. 밑으로 파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발트가 나옵니다. 코발트. 네, 부산물로 코발트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코발트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콩고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코발트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다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산화강 그 MHP로 만드는 요 쪽을 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물로서 코발트 공급도 꽤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코발트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MHP를 만드는 요 상황 때문에 고압산 침출법이라고 그러는데 HPAL 요 공법을 통해서 니켈과 코발트가 나오기 때문에 코발트 공급 문제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코발트는 코발트 문제 없다. 왜냐하면 이 고압산 침출법 통해서 그 니켈과 코발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발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예. 네. 그리고 좀 적게 사용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게 채굴 비용이 저렴하고 부산물을 코발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단점은 이 공법이 되게 어려워요.
이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고압선 침출법의 그 공정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국내 회사에서 에코프로라든지 뭐 여기서 SK가 재련을 해본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파트너였던 거린메이하고 인도네시아에 같이 간 거예요. 거기에 재련을 하는 거는 여기 같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니켈이 생겼죠. 네. 그럼 이 니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전구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SK하고 거린메이하고 에코프로가 새만금에다가 그 뭐야? 그게 그거예요? 네, 새만금에다가 그 전구체 만드는 회사를 네.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아까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새만금에 만드는 네, 네. 거린메이랑 세 개 회사가 같이 만드는 저기가 돼요. 그럼 거기서 전구체를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로 가게 되는 그런 모델도 그림이. 하나 더 생긴 공급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는 안 보라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10시가 이미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멀었는데 에코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도 보니까 있고.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얘기가 아니네요 보니까. 아니 뭐 마음껏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네. 한 4시간 정도 분량 준비했어요. 그럼 좀 하고 계실래요? 저는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그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업들이 플레이어가 돼서 지금 납품까지 가는가. 요거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보여주신 거죠. 맛배기로.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공급망들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재편 과정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공급망 저렇게 만들어진 공급망 그런 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LG엔솔 얘기하다가 요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심 전혀 못 받았던 요런 거 해갖고 요 회사들 뭔 일하는 회사들인지 한번 쭉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관심 못 받는 회사들인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 회사들이 다 하나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LG 엔솔이 끝단이라 그러면은 요 회사들로 이렇게 고리를 쭉쭉쭉 연결하다 보면은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어떤 공급망 재편에 부합하기 위해서 요런 퍼즐 하나를 계속적으로 맞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저기 포스코도 그렇고 네.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 상황들을 좀 보면서 바로 시리즈로 이어갈지 아니면 압권이나 뭐 다른 데서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순우 우리 취재 팀장님과 함께 배터리 공급망에 관한 아주 좋은 지식을 좀 청해 들어봤고요. 바로 또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되고 뭐 그냥 퇴근하시고 저 혼자 한 2시간 더 할까요? 이분들도 출근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SML은 저희 3프로TV의 정말 보석 같은 친구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배터리 요즘 관심들 많으신 그 공급망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뭐 내일 오전이라도 한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ML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